예, 이 사주에서 그 월지가 묘목이고 바로 위에 천간에 을목으로 투관했기에 예, 상관 기운이 아주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 상관이라는 것은 일간 임수가 생하면서 음양이 다른 임수가 플러스의 물인데 마이너스의 목이 되겠습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은 관을 상하게 할 상자, 칠상자, 즉 관을 갖다가 친다, 부순다, 관을 상하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이전에는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 아이가 관직에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요시 했는데, 이렇게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 관을 갖다가 치기 때문에, 즉 상관은 정관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을 아주 심하게 극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생겨났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이전에나 이렇게 상관이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창의적이고 기존의 질서나 규율이나 법 제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사주 내에 상관이 있으면 창의적이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옛날에는 도화살이 사주 내에 있으면 여성의 경우에 기생팔자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주 내에 도화살을 연예인 팔자다, 연예인 살이다. 예, 여성이라면 사주 내에 도화살 한두 개는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모도 뛰어날 수가 있고요. 예, 정관은 일관과 음양이 다르면서 일관을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일관과 음양이 좀 다른, 내가 생하는 오행이면서 일관과 음양이 다르다 보니까 이 상관과 정관은 같은 음이면 양이면 양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전기도 마이너스면은 아주 튕겨냅니다. 심하게 극을 하고, 예, 마이너스 플러스인 경우에는 좀 들러붙는, 예, 정관은 바를 정자를 한자로 쓰는데요. 예, 일관과 음양이 다른, 예, 음양이 다르기에 나를 적절하게, 완만하게, 조화롭게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지만, 편간의 경우에는 치우칠 편자를 씁니다. 그래서 좀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경우에 플러스가 좀 조화롭고 이상적이고 올바른 것으로 여겼다면, 내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서 나를 지배하는, 나를 극하는, 이걸 갖다가 편간이라고 합니다. 또 플러스인 경우에 같은 플러스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극하는 오행을 편간이라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목의 기운은 일간 임수에게 식상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일간 임수인 내가 생하는 오행으로, 수생목으로 목 기운이 식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 하고, 상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 되겠습니다. 예, 식신의 경우에 편관과 음양이 같기에 100% 제압을 해서 식신 제살로 편관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압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주처럼 상관은 일관과 음양이 다르기에, 일관은 임수인데 상관은 마이너스, 예, 이 경우에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편관을 제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상관이 되면 정관과는 음양이 같기에 100% 제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관은 길신으로 좋다고 해서 그러한 정관을 제압하고 극하는 상관을 부정시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주에서 제일 안 좋은 십성이 이 편관이 되겠습니다. 편관은 음양이 일간과 같으면서 지배하는, 일간을 극하는, 일간을 내리누르는
인간을 위협하는, 그래서 이렇게 평간이 있을 때 이 평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평간을 극하는 식신이 있을 때 이 평간을 식신제살로 완전 제압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식신이 없을 경우에 뭐 꽝 대신 닭이라고 요 상관도 평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압을 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상관도 목이니까 뭐 목극토로 목이 토를 좀 제압하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토가 어떠한 산이나 어떠한 대지라고 한다면 요 을목은 마이너스의 목이기 때문에 요 을목은 물상적으로 보자면 뭐 풀이나 화초, 잡초기 때문에 뭐 땅을 파 뒤집어 봤자 조금밖에 파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 그러나 간목이나 뭐 인목이라면 아주 땅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제압하는, 예, 뭐 흔히들 지상에 나와 있는 나무의 높이 또 이렇게 퍼져 있는 것과 거의 같이 땅 속에 그렇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널리 퍼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식극관이라고 그래서 식상이 관을 갖다가 극한다. 예, 일상적으로 어떠한 기술력이 있거나 뭐 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은 관의 제압을 갖다가 좀 물리치는, 예,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관이나 직장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 군대말로 뭐 계급이 깡패다. 이 경우에는 직급이 높을수록, 즉 관의 힘이 강할수록 좋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기술하사관이다, 어떤 자동차 정비한다, 그러면 뭐 대대장이 와서 말똥 두 개가 김중사 이것 좀 고쳐, 이렇게 위압적으로 명령적으로 하면은 이 기술하사관이 좀 안이 꼽게 여겨가지고 아유 이거 지금 부품이 없어서 못한다, 또는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핑계대면서 잘 안 고쳐줍니다. 그러면요 와가지고 아 김중사 이것 좀 고쳐줘, 요렇게 말하면 아 네 하고 고쳐줍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요, 그 속담에 갓밭이 내일 모레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갓밭이라는 것은 가죽을 갖다가 해가지고 뭐 가죽신 만들고 이런 사람입니다. 회사명에 갓파치라고 있습니다. 갓파치. 회사명에 옛말에 이 갓파치를 좀 연음화 시켜서 갓파치, 가죽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 뭐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속담에 이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아마도 양반이 뭐 이렇게 갓바치에게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에게 옛날에 저 신분을 천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너 임마 이거 가죽신 하나 만들어와, 만들어, 이렇게 명령적으로 위압적으로 양반이랍시고 이렇게 좀 함부로 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갓바치가 속으로 좀 뜰버가지고 양반의 그런 걸 좀 고깝게 생각해서 그 양반이 야 너 이거 언제까지 돼? 그러면은 뭐 일주일 뒤에 되는데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주일 후에 야 가죽신 거 어찌 됐어? 그러면은 이 갓바치가 핑계를 댑니다. 아유 뭐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간호하느냐고 미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닷새 뒤에 가능하겠습니다. 그 또 닷새 뒤에 야 그 가죽신 어찌 됐어? 그러면 또 핑계를 대죠. 아유 몸이 아파가지고 이걸 만들 수 없었다. 또 이렇게 며칠 뒤로 미룹니다. 또 며칠 뒤에 가서 야 가죽신 어찌 됐어? 그러면은 또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렇게 차일피일 미룬다고 해서 갓밭이 내일 모레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갓바치가 그 양반의 좀 극악무도한 양반 놈들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게 가죽신 만드는 기술, 요게 어떠한 식상이 되겠습니다. 자기 아니면은 나 아니면 가죽신을 못 만들어. 야, 안 입고 오면 네 자식이 만들어 신으면 될 거 아니야. 요게 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어떠한 재주나 기술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윗사람의 지배나 뭐 이러한 관의 억압이나 이런 횡포를 나름대로 막아낼 수 있는, 이 사주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의 CEO라면, 특히 이 IT 업계에서 이렇게 상관기질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상관기질이 강한 사람은 관을 갖다가 관의 제압을 이렇게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CEO라면 직원에게, 기술자에게 잔소리나 어떠한 제약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야, 네 마음대로 해. 뭐 반바지 입고 다니던 쓰레빠 신고 다니던 뭐 출근을 갖다가 뭐 12시 넘어서 하건 네 마음대로 해 하면서 이러한 제약이나 어떠한 규율을 갖다가 좀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드렸듯이 이 IT 업계에 이런 상관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떠한 뭐 실력이 깡패다, 기술력이 깡패다, 나 아니면 못한다. 제가 뭐 재미난 사례로 어느 그 회사에서 이렇게 기계가 망가졌답니다. 기계가 망가졌는데, 그래서 외국에 그 기술자를 갖다가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기술자가 와가지고 탁 보더니 이렇게 한 10분 만에 기계를 갖다가 고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10분 만에 고쳤으니까 요거 뭐 한 돈 10만 원 주면은 되겠다. 그래서 how much? 그러니까 이 그 외국인 그 기술자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아니 10분 만에 요거 이렇게 고쳤는데 뭔 1000만 원이냐. 그러니까 그 외국인 기술자 얘기가, 이걸 내가 10분 만에 고치기 위해서 뭐 20년 30년간 내가 이걸 연구해 온 거다. 다른 사람은 10분 만에 고치는 게 아니라 10년이 가도 못 고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가 적절할지 몰라도 저도 그렇습니다.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제가 그래도 꿈의 몽 연구한 지가 뭐 30여 년, 40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참 어떠한 꿈 얘기를 딱 들으면, 야, 이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딱 뭐 꿈의 몽 읽으면서 한 3분이나 5분 내로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죠. 그런데 제가 꿈의 몽 하는 것처럼 어느 제3자가 그렇게 정확하고 올바른 꿈의 몽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정도 꿈의 몽하는 실력을 갖추려면 30년간 그래도 연구를 해왔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 비유가 타당합니까? 한편 식상은 여자라면은 내가 생하는 오행이 되기 때문에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또 식극관이라고 그래서 여성에게 관은 나를 지배하는 오행으로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식극관으로 식상, 나로부터 나온 오행인 이 자식이 관, 남편을 이렇게 막아주는, 남편을 제압하는 상담하다 보면 어느 아주머니가 남편이 바람펴서 아주 머리가 아프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자식을 들먹거려라. 당신이 이렇게 바람피면 아들한테 뭐 잃는다. 우리 아들이 알면은 큰일 난다. 남편이 다른 거는 무시하더라도 그 자식이 뭐 한다 그러면은 그거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담배를 아직도 피고 있는데요. 좀 끊었다가 피고 있는데 집사람이 담배 좀 이제 피지 말아요.
또 누가 얘기해도 하고 귓구멍으로 이렇게 흘리는데 그 제일 좀 부담 가는 게 이 자식놈들이 아버지 담배 피지 마세요. 얘기가 또 가슴을 또 좀 아프게 찌릅니다. 요즘엔 또 아들놈이 좀 나이가 들어서인지 저를 이해할 듯 하다가 요즘엔 손자 또 손녀도 봤는데요. 이제 손자 손녀를 앞세워가지고 손자 손녀 담배 냄새 나는 할아버지 곁에 안 간다. 아이고, 우리의 세상사가 인간관계가 인간 생활이 이러한 모든 것이 사주의 이러한 십성 속에 다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목 기운이 제일 강한데요. 목은 인의예지 사단에서 어질인에 해당됩니다. 즉 사주 내에 목이 이렇게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은 인정이 많고 어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자님의 논어에 나오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자는 요산이요 지자는 요수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 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참 사주를 좀 공부하기 전에 왜 공자님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그랬을까? 지혜로운 사람은 왜 또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을까? 사주에서 이 목이 막 봄이 돼서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오는 기운이 목이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어찌 보면 유년기의 소년 소녀처럼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러니까 좀 인정이 있게 되는 거죠. 측은지심이라고 그래서 뭔가 좀 아주 때묻지 않은 순수한 것, 이게 목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 수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이 물은 우리 인생의 노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늙게 되면은 힘이 없는, 그렇지만은 머리, 지혜로움은 아주 최고조가 되겠죠.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험이나 이런 거로 미뤄 봤을 때 육체적인 힘은 최저지만 정신적인 세계는 아주 완성을 이룬 한자성어에 노마지지라고 있습니다. 늙은 말에 지혜로움.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렇게 싸우러 나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돌아갈 길을 모르겠는데 지혜롭게 그 늙은 말을 갖다가 하나 그냥 풀어놓죠. 그러니까 이 늙은 말이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말도 늙은 말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 길을 갖다가 찾을 수 있었던, 우리 그 사람도 이 노년기가 목화토금수로 따지면 수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침잠하면서 가만히 있는, 우리 인생도 목화토금수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유년기, 초등학생 시절은 목이 지배하는 시기, 또 청년기, 화가 지배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좀 열정적으로 대학생들이 데모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그 데모하는데 노인네가 가서 데모하는 경우에 그런 거 좀 보기 드뭅니다. 태극기 부대는 나이 든 사람이 많지만 그건 예외로 치고요. 그런데 이 사주에 금의 기운은 없습니다. 물론 술 중에 신금, 사 중에 경금이 들어있기는 한데요. 금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금은 어떠한 차가움, 냉정, 의리 또는 딱딱한 열매, 결실, 마무리 기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의 기운을 식살직이라고 합니다. 아주 죽임의 계절이 가을이 되겠습니다. 색깔도 흰색, 그러게 되면은 차가운 느낌을 주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의 기운은 강하지만 이러한 마무리하는, 결실을 맺는 또는 차갑고 냉정한 이러한 기운은 좀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추상, 추상 같은 호령, 추상하면은 가을의 서리를 뜻하는데요. 이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농작물들이 다 이렇게 다 썩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의 서리가 무서운 거죠. 이 금의 기운이라는 게 참 만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기하게 제가 보름도 더 됐는데요. 보름에서 거의 어찌 보면 한 달 전에 상추씨를 갖다가 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가을에, 요 추석 때, 요때 이 상추가 아니라 금추라고 합니다. 그런데 봄에 뿌리면 이 자연의 섭리가 상추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올라오는데 그 상추씨 뿌린 것 중에 제대로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그거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씨를 뿌려놨는데 그것도 안 나오더니 어느 사이에 몇 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상추가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섭리라는 게 이 가을철에 상추씨 뿌려가지고 상추가 큰 것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가을은 벌써 숙살지기, 죽음의 계절이라서 농작물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던 성장을 멈추고 이제 마무리하고 씨앗을 남기는 겨울의 수의 기운으로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이 금이 강한 사람들이 좀 군인, 경찰, 검찰 이런 쪽에 많습니다. 금이라는 속성이 좀 차가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좀 냉철한. 또 이 금이 박정희 대통령이 경금일간인데요. 금에는 변혁,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금의 삼합이 사유축입니다. 사유축. 금의 기운은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정점에 이르고 축월에 금의 기운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금하면은 변혁도 되는데요. 요 사가 뱀사자인데 뱀이 허물을 벗습니다. 이렇게 어떤 변화, 금에는 이렇게 변화, 변혁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또 신색인데 이 서양 백인이 조금 무자비한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하얀 색깔이 좀 그러한 추상을 연상시키기 바랍니다. 가을 서리 농작물이 그냥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주는 이러한 금의 속성이 약하다, 드물다라고 사주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원국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처리의 마무리가 좀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철함, 의리, 맺고 끄짐해서 끝맺음이 부족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